여러분 요즘 주식 고민 많으신가요? 주식 고민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죠. 먼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마감했었던 미국장 마감 상황부터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 내려 있는 상황이죠. 다우존스 산업지수 0.78%, 나스닥도 0.87%, S&P 500도 0.77%,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10년물 국제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시총 1위 애플의 급락도 있었습니다. 함께 미끄러진 뉴욕 증시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 금요일은 좀 올랐지만 사실 주봉 단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음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이 좀 세우셔야 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은 안녕하신가요? 자,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전략 세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안녕을 위해서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많이 주시라고 활짝 2대의 소통 창구 열어놨습니다. 017-862-1022번, 017-862-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연락 많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려져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공명 정지우라고 이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긴밀히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쪽에 QR코드도 보이고 있으실 겁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를 수익의 바다로 전봉하게 해주실 공명정지위원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예. 이번 주는 확실히 수소가 지배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수소 위크이기도 했지만 인터넷 대표주들의 잠시 추락? 이게 잠깐의 추락인지 앞으로 추락의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인사와 함께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인사드리고요. 시장 분석 오늘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인사를 빼놨네요. 다시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정주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의 이제 조정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무엇보다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 급락과 함께 인터넷 관련주들이 급락하다 보니까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주식이 악재가 길어도 3일이요, 호재가 길어도 3일이요. 대부분 3일 정도 내려왔을 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지난주 좀 금요일 날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대신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기관 외인들이 떠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인터넷 관련주들이 반등성만 기대하는 거지 다시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또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조정의 원인이 애플이 이제 인앱 결제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애플의 악재가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테이퍼링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이어진 건데요. 어제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기 전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대통령들이 전화하면서 그만큼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감이 좀 완화되다가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확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테이퍼링 우려감은 어차피 물가가 아니고 고용 지표가 회복돼야지만이 테이퍼링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테이퍼링 우려감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애플의 악재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미 증시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선거 이슈도 관련주들이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민주당 경선도 주말에 또 예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역시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선거 이슈 관련주들이 움직일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선거 이슈 관련주들, 지난주는 DSR, 팜스빌, KBI 동국실업 같은 홍준표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관심권을 유효할 것 같고요.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선 DSR 같은 경우는 좀 과일권에 있을 것 같고 역시 팜스빌 같은 경우도 그렇고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가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수소 전략
추가적 발표가 이뤄지면서 지난주는 경창산업, 에코플라스틱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대신 아직 수소차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대중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과열권에 진입하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향후에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일단 바이오 쪽의 이슈들이 많이 또 예정돼 있죠. 유럽 종양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일단은 NKMX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간 얘기 나오면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인스코비도 지금 미 FDA 3상을 이미 승인을 받고 이제 진입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이 또 초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무엇보다 11월 초반에 이제 임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기 때문에 역시 11월 초반까지는 계속 주시할 필요성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다가올 텐데요. 그 전후로 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힘 경선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거 이슈 관련주들 주목하면서 아마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출장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다시 반도체 이슈도 계속 주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큰 기조를 보면은 역시 이번 조정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위기로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기회를 위기로 만들면 손실이 되니까 우리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겠죠. 자, 여러분의 주식 선생님 공명 정주위원께서 강의 준비해 주셨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 계좌를 부풀려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보시죠. 자, 우리 싹쓸이 하면은 공명 정재호 위원님이시잖아요. 오늘도 그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우리 이제 곧 추석입니다. 네. 풍성한 계좌를 위해서 네. 지금 미리미리 또 수익을 네. 엿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예.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예, 무엇보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오늘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 이 추석 연휴 전 주목 이슈. 일단 선거 이슈 관련 지속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수가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로 전환되지 않다 보니까 역시 종목 테마 장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선거 이슈로만 움직이는 기업은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선거 이슈 플러스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내년도 성장성이 뭔가 기대가 되는 신사업을 확대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 FDA 임상 발표 기업이 이제 발표가 많이 있죠.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면은 유럽 종양 학회도 열리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도 미국 암 학회도 열리고요. 무엇보다 미 FDA 3상 그리고 2상, 1상 하는 기업들이 역시 경기에 또 방어주 관점에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약간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탄력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역시 다음 주까지 역시 이런 부분들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수FGS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NKMX 같은 기업들이 임상 발표가 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파운드리에 투자 발표가 임박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추석 연휴 전후로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부회장 같은 경우가 아마 출장을 가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텍사스 쪽이 좀 유력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TSMC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미국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던 만큼 이제 이재용 회장이 풀려나면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하락세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최근 들어 증시의 조정을 촉발했던 원인도 어떻게 보면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느 선에서 또 지지를 받고 터닝해서 안정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텐센트 같은 경우 규제를 하면서 폭락세가 한번 이뤄졌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투심이 위축되다가 요즘 들어 다시 확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을 죽일래야 일부러 죽이는 국가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일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KBI 동국실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아마 이 시간대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업으로 기억이 납니다. 원래 제가 1,000원대 부근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1,100원, 1,200원대까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1,400원대 이상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홍준표 씨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기사를 보면은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좀 엮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너무 포커스는 맞추지는 않고 있고요. 하반기 아이오닉 5 쪽이 유럽과 미국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역시 아이오닉 5의 유니버셜 아일랜드라는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성장 기대감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BI 동국실업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그 고점을 이번 달부터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죠. MACD가 0을 돌파했던 시점이 두 번 더 있습니다. 이때 2011년도 때 MACD가 0을 돌파하고 나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2006년도 때죠. 이때도 MACD가 0을 돌파하고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도 딱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지금은 MACD가 0을 돌파한 상태에서 모멘텀이 있죠. 차세대 전기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부품을 공급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니버셜 아일랜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모멘텀 플러스 기아차 모멘텀 그리고 선거 이슈까지 같이 엮였다는 거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최대 주주가 2천만 주를 내년도 때까지 보유해서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CB투자 들어온 세력들도 역시 이자율 0%로 발행을 하면서 역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고점 돌파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580원 돌파하면 위에 장기 이평선, 100개월, 200개월 이평선을 다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이제 이평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봉이 이렇게 밀집 상태에서 이평선이 밀집 상태에서 이 이평선들을 다 뚫고 위로 올라가는 기업을 봐야지 아래쪽으로 이 반대로 1,000원이 이탈되면서 이 아래쪽으로 가는 기업들은 그때는 굉장히 지하실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주목하면서 쭉 관심 있게 매매하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KBI 동국실업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NK맥스를 설명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종목 AS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NK맥스 이제 720선 이제 첫 돌파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고 있죠. 이번 주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임상 결과를 또 기업 IR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1월 달까지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미 암학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최종 결과를 또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11월 달 때까지도 주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번 달부터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NK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K맥스 설명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세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 아마 국민주죠. 무엇보다 이 종목이 10만 전자가 갈지 아니면 다시 저 밑에 6만 전자로 떨어질지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삼성전자는 이 7만 원대, 8만 원대에서 고위급 임원들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만큼 뭐 부사장, 부회장, 사장, 전무, 이사, 감사, 사회이사 이런
이 많은 임원들이 사놨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더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 쪽에 있고요. 지금 폴더블 폰이 중국에서도 100만 대 이상 사전 예약 밟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퀀텀 디스플레이를 내년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에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LCD에 이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품 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 쪽에 OLED 분야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5G 시대가 오기 때문에 5G 장비 시장 쪽도 앞으로 유망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이제 AP, 엑시노스 같은 경우 구글 쪽에 대량 주문을 받아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 이미지 센서 분야 쪽도 소니를 거의 많이 지금 아직까지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점유율은 많이 따라잡으려고 지금 거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기술도 상당히 지금 기술력이 좋은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 기업은 분명히 대형 M&A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현금 100조 원을 갖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분명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기업이 대형 M&A를 추진한다고 하면 분명히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 자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NXP 기업을 인수하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악재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라든지 하지만 분명 호재가 수급이라든지 재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7만 전자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 이평선들을 다 돌파할 때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 상승 전환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변성으로 이전 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났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계권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원래 유리한 거겠죠. 대신 바닥권은 싹쓸이 기법은 721선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3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거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삼성전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카카오. 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관심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기 쌍봉을 시전하고 쭉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좀 반등이 나왔죠. 대신 이제 일봉상 하단 추세 부근이 밑에 10만 원대 초반대가 있습니다. 반등을 주고 대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하단 추세에서 지지받는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지지권이 이탈되게 되면 저 밑에 721선 6만 원대가 있죠. 여기가 중장기 완전한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면 다시 15만 원대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위기 터질 때 뭐 3, 4만 원대였죠. 그때가 진짜 이 싹쓸이 기법대로 봤으면 721선 부근이 굉장히 큰 기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카카오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카카오 게임즈는 악재가 나온 게 아니죠. 이 모회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 게임즈는 연기금 쪽 수급 이탈이 없고 하반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게임즈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종목별로 어떤 인사이트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힌트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전략 싹쓸이 해봤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고민 싹쓸이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많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부터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종군당 바이오예요. 종근당 바이오, 예, 매수가 네.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85,500원에, 네, 비중 20%인데요. 예. 4월 달에 그때 급등 한번 나왔을 때 그때 놓치고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너무 속이 타서 전화드렸습니다. 처음에 진입하셨을 때는 언제사요? 그게 치료제 나온다고 할 때 3월 네네. 달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창 네, 그때 들어가셨구나. 급등하는 날 그때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매수하고부터 계속 그날부터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회가 있었는데 더 올라갈까봐. 네네네. 그때 매도를 못 하셨고, 그리고 지금 5만 원이 깨진 상태, 49,950원까지 바라보고 계셔야만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음이 어떻게 조금 해야 아픈데. 될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고 기운이 넘치시니까 우리 전략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들어봅시다.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쓰리쓰리 싹쓰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좀 이제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려 볼 텐데요. 네. 좀 안타깝네요.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이 이제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바닥권에 좀 진입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이 종근당 바이오는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종근당 바이오는 연기금 쪽에서 지분이 들어온 기업은 아니죠. 무엇보다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도 없고요. 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가 좀 아쉽고요.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적자였을 거예요. 2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3분기부터 이익률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증거사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은 해요. 하지만 기관들이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도 없고 그리고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인 것 같고요. 대신 긍정적 요인은 스푸트니크 쪽에 이제 러시아 백신 좀 사업에 좀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3분기 이후부터가 이제 만약에 이제 WHO라든지 승인을 받게 되면 또 이제 생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요인으로 인해서 반등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예전에 코로나19 치료제 그런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아마 급등 랠리가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국내 제약 회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할 걸로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종근당 바이오가 지금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떨어졌는데요.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분이 가장 지금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차트 속에 숨어 있어요. 차트를 안 보시게 되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때에 이 싹쓸이 기법대로 분석을 해드려 보면 3월 달에 코로나 위기 터질 때죠. 그때는 이 빨간색 굵은 라인선이 721선 부근이거든요. 그때 그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돼요. 그런데 8만 원대에서 노렸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냐면 주식은 밀집 국면에서 막 펼쳐질 때 봐야 되는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고 꼭대기에서 상투 신호가 나오고 중간에서 되돌림 반등을 노리면서 그때 이제 추격 매수를 한 거거든요. 주식은 상승세를 노려야지 이미 상투 신호가 꼭대기에서 거래 터지고 못 간 기업을 되돌림 반등을 노리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8만 원대 부분 또 대량 거래 시현될 때 추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일선이 깨져도 이제 매도를 안 하고 계속 흐르고 있는데도 매도를 안 하고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손절 라인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매도를 하기에는 이미 721선 부근하고는 너무 이제 근접해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위치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또 죽을 만한 기업은 아니죠. 종근당 바이오 기업이. 회사는 그래도 튼튼하니까 지금 일단 46,000원대 부근이 중요한 이전 저점 지지권이에요. 그 라인대가 이탈되게 되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721선 부근이 4만 원대 부근, 3만 9천 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다시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저 위에 6만 원대까지 추가 반등을 노려보면서 역시 8만 원대 만약에 운 좋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략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왜? 주식은 물렸다 올라가는 거면 아무리 뭐 대응호재가 아닌 이상 일단은 경계에다가 다시 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항상 좀 올라갈 때는 좀 축소 관점으로 보시면서 본전 부근 전략 매도 4만 6천 원대 깨지면 경계 축소 관점에서 보시면서 일단은 경계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 지금쯤 한 50% 정도 네. 손절을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예. 50% 정도 손절이요? 예, 절반 네. 정도 이제 손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일단 저는 지금은 이제 721선 부근까지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권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 밑에 3만 9천 원, 4만 원대가 매수권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이전 저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전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일단 절반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6천 원 정도 깨지면은. 아니요, 그때 4만 6천 원이요. 4만 6천 원이 깨지면 절반 4만 축소 6천 원, 관점. 네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네. 시청자님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전략 참고하셔서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꼭 성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간절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겜이요. 좋습니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두 번에 샀거든요. 78,500원에 하고 8,500원에 하고 두 번에 걸쳐서 100%입니다. 그러면 평단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평단 75,000원 정도 됩니다. 79,000원 정도로요. 예. 예. 79,000원에 지금 비중은 100%입니다. 100%. 화끈하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카카오 게임즈를 그만큼 믿으셨던 걸까요? 예. 예. 자, 사실 근데 아까 전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공명정지위원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자체적인 악재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카카오 모회사 쪽에서의 문제 때문에 조정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쓰리쓰리 싹쓰리. 네, 싹쓰리 예, 해주세요.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지금 넷마블이라든지 다른 NC소프트 신작들이 나왔는데도 굳건하게 구글 매출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19일 만에 매출을 1,000억 가까이 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 3분기에는 2분기에는 실적이 악화됐지만 오딘의 매출이 3분기에 다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카카오를 규제하겠다. 정부에서 규제한다라고 해서 기업 자체가 확 휘청거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대신 카카오 게임즈 자체는 악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카카오를 일단은 대량 매도는 했어요.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연기금 쪽에서 아직도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오히려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끝나지 않았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끝나지 않았고 이 오딘 게임 개발회사 라이온하트를 하반기 정도에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분 20% 정도 갖고 있다가 40% 가까이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연결 실적으로 잡히면 회사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반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급적인 측면,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일단 실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일단 유망한 기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전저점 부분에서 지금 지지권까지 내려왔어요. 73,000원대가 중요한 또 지지권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등락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중요해요.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경계의 관점에서 일단 봐야 돼요. 축소 관점. 저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분이 잘못한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냐면 한 종목에 100%를 몰빵한다는 건 그런 건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이런 위치에서는 한번
100%가 아니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도전해 볼 수도 있죠. 2021년도 6월 달. 왜? 그때 시점은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어요.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본격 상승 전환을 노릴 수 있는 시점이고, 이런 위치에서는 이미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중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다시 상승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밀집 국면 바닥에서 거래 터질 때는 좀 더 비중을 많이 둘 수 있지만, 중간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할 때는 비중은 많이 둘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 조절을 제가 볼 때는 좀 실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종목은 잘 선택했어요. 뭐 재료도 있고 수급도 이탈 없고 실적도 너무 급증할 것 같고 앞으로 전망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73,000원대 깨지면 축소 관점에서 보시고 밑에서 다시 추가하는 쪽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5일선 회복이 된다. 그러면 재차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본전 이상에서 다시 그때는 또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부담 없는 수준에서 다시 뭐 10만 원까지 반등을 노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이 87,000원대 부분을, 이전 고점 부분을 저항권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부터는 좀 축소 관점으로 또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금 수급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로는 어느 정도까지, 올해 말까지 들고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예. 목표가를 어느 정도는 일단 목표가요? 주식이라는 게 시점을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대신 3분기 아마 최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3분기 기대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라이온하트를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10만 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대까지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면서 또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73,000원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축소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인수는 몇 월 달쯤? 그거는 뭐 제가 관계자는 아니라서 자세한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아마 3분기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빨리 잡혀야지 실적도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그 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 인수하기 전에. 예, 그래서 제가 지지권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항권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다가 돌파하면 추가 반등 노리시고, 그리고 지지권이 깨지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스권 전략을 꼭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꼭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볼까요? 자, 9390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현대오토에버 평단을 보니까 13만 9천 원 보이고 있고요. 20% 갖고 있습니다. 자꾸 내려서 어찌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네요. 13만 9천 원에 담으셨는데 지금 현재 주당 3만 원의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근데 이게 예. 비전은 있는 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간 예. 차량 쪽 소프트웨어를 건드리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근데 좀 제가 이 아쉬운 부분을 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예, 예, 같아요.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드려 볼 텐데요. 네.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요, 현대 자동차가 75%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투자자분이 지금 실패한 부분이 때를 사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13만 원대는 굉장히 비싼 부분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주당 순이익이 한 3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퍼가 30배가 넘어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고 2020년 9월 달에, 그리고 밀집 국면에서 막 펼쳐지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가 매수 급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싹쓸이기법은 그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고 꼭대기에서 상투를 시연하고 흐르다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완전히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 국면 속에서 봉이 아래로 내려가고 역별 초기 상태죠. 너무 안 좋죠. 일단은 매수의 기본은 2020년 9월 달이고요. 매도의 기본은 지금 2021년도 9월 달. 정반대되는 시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지금 매매 전략을 펼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분이 지금 차트가 못 보신 거고요. 수급도 못 본 거죠.
왜? 연기금 쪽에 최근 1개월 동안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 보신 거고요. 실적도 안 보신 거죠. 퍼가 대부분 10배 이하에 있을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 봐야 되는데 지금 퍼가 30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 고평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물량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전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전 저점 지지를 받고 우선 해보게 되면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반등 시 12만 원대 후반, 13만 원대에서 꼭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현대오토 에버 얘기해 주셨는데요. 종목을 바라볼 때 종목도 종목이지만 때도 봐야 하고 펀더멘탈도 봐야 하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꼭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여기서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공명정주위원회 종목들 AS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NK맥스 네. 아까 강의하셨을 때도 언급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진짜 깜짝 예.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예. 7월 19일에 14,300원에 진입이 돼서 여러분 지금 종가 보이세요? 29,000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슈를 보니까 일단은 NK 세포치료제 예. 그쪽에서 이슈도 나와 보이고 그렇죠. 아, 예.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바닥에서 싹쓸이했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여기서 예. 만족하십니까? 110.49%인데요. 예, 일단 중장기는 만족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9월 중반이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오, 네네네. 그래서 일단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그때 당시 13,000원대, 14,000원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그렇게 아마 투자자분은 많지 않았을 걸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요인이 뭐냐면 분명히 세력이 들어왔어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12발행을 통해서 800억 펀딩이 들어오고 내년도까지 이제 보유 예수가 돼 있다 보니까 세력이 분명히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재료 자체가 컸죠. 글로벌 이제 미 FDA 임상과 글로벌 제약회사랑 병용 임상 그리고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표적 항암제가 아니고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NK 이쪽이 차세대 항암제죠. 그러니까 모든 바이오에 좋은 조건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완전간의 얘기만 나오면 한번 시세 분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시장이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721선을 돌파하고 나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도 아마 거래량을 봤을 때는 상투 신호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갈 땐 일단은 한 2, 3일 정도 횡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9월달 같은 경우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들어가고 한 4일 동안을 횡보를 했죠. 그리고 다시 랠리가 나왔죠. 아마 이번에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반에는 기간 조정을 옆으로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암 임상 결과를 또 발표할 예정이고 아마 폐암 같은 경우도 남아 있고요. 알츠하이머 신약도 투약 결과도 아마 올해 하반기 전에는 4분기 전에는 또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고 11월 달에 암 학회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암 학회가 또 열리다 보니까 그 부분 재료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9월 중반쯤에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해도 중장기 상투 신호가 나온다라기보다도 아마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물은 좀 출회될 수 있겠지만 다시 2차, 3차까지도 하반기에 또 준비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료가 나올 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는지 그리고 나서 뭐 대음선이 나오지만 않으면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재료 나오고 좀 힘이 약하다. 그럴 때는 좀 경계 관점에서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네, NK맥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괜찮겠다라고 하니까 그때그때 대응은 꼭 공명정주 위원과 함께 추가 전략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인스코비 이 종목인데요. 네. 탈모 촉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네.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7월 19일 3,785원에 진입을 해서 역시나 6,290원까지 최고가 터치가 나왔고 근데 어제장에는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인 네. 건지 네. 조금 마이너스권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익권이다. 네. 최고가 수익률도 너무 좋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은 네. 일단 어제의 낙폭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와 앞으로 네. 비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이제 미 FDA 3상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글로벌 투자은행과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 쪽에 투자 유치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아직 그 재료가 마무리되지가 않았죠. 재료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대표이사의 수급이 그대로 있고요. 아피메지 쪽에 이제 지분 투자가 60억 들어갔는데 내년도 때까지 보유 회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력이 떠나지 않은 상태에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상투 신호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 또한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인스코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MACD 같은 경우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MACD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그때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2018년도 때 2월 달부터 그때 당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그 다음 달에 큰 시세 분출 국면으로 날아갔었죠. 지금도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장기 평선 돌파 안착과 함께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중장기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투 신호가 나오고 꺾이려고 할 땐 이렇게 2018년도 11월 달 때처럼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로 전환되고 MACD 상승 화살표와 함께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회로 꺾여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MACD와 함께 중장기 월봉 차트를 봤을 땐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려면 일단은 멀지 않았나 그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 예상이 아니고 팩트죠, 팩트.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게 팩트고요. 아직 중장기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다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아직 과열되어 있지 않고 스토캐스틱 지표도 아직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 과열권의 보조 지표들이 표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팩트를 잘 주시를 해야 돼요. 대표이사가 파는지 그리고 재료가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다 역시 시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 중장기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반기까지 좀 더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반기까지 여러분 인스코비 앞으로의 방향성 주시하시면서 극대화 전략 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AS 마치고 새로운 종목도 힌트 많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늘 예측이란 힘들지만 하지만 우리가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그 원칙만 잘 지켜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제가 일단 먼저 유한양행을 오늘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에 유럽 종양학회가 수요일 이후 16일부터 열려요. 그런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이 이 타그리소라는 폐암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렉나자라는 폐암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미 FDA 임상 3상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승인이 떨어졌어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치료제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수급 속에 숨어 있죠. 최근 들어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6만 3천 원대까지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총 10억 정도 되는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장이 추가 장내 매수세가 거의 한 또 1억 가까이 들어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부사장과 그리고 대표이사급의 매수세와 들어왔다는 거. 상당히 좀 믿을 만한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연기금 쪽에서 지분을 11% 갖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임상 발표가 임박돼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다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수급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재료가 다음 주에 임박돼 있기 때문에 재료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미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는 건 미 FDA 임상 결과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 내성에도 효과가 있는 말기암 치료제, 폐암 치료제 이 부분이 타그리소만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미 FDA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내후년도 쪽에 미국에서도 승인이 떨어지면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수급도 좋고 재료도 좋고 그리고 차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죠. 밀집돼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방향이 위냐 아래냐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8월 달 그리고 6월 달, 7월 달 이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매수를 하고 지금 당장 재료가 임박돼 있는 상태에서 악재를 터뜨린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더군다나 연기금도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더 호재 가능성을 좀 높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봉 차트도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밑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도 이제 막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상승 전환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이후에 있을 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 공개가 됐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만 언급을 해주시면 정의 업주. 그래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재미있게 두 종목, 한 종목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이수앱 지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이수앱 지스 같은 경우는 또 이수그룹의 이제 계열사인데요. 요즘 들어 이수화학도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예. 전고체 전지 배터리 앞으로 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그 기업도 최근 들어 좀 바닥권에서 좀 봤는데, 임원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이수화학도. 근데 이수앱 지스 같은 경우도 일단 올해 상반기 최대 주주가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지분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또 콜옵션 또 확대, 취득 이런 부분들도 공시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수앱 지수가 최대 주주가 이렇게 지분을 확대하고 또 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건 수급적인 측면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목요일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투신 쪽에서 수급이 들어올 땐 뭔가 이제 단기 이슈가 있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번 주 9월 16일부터 해서 역시 이 종목도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또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종목이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역시 NK맥스처럼 완전간의 효과가 나온 환자가 한 명 또 나왔었죠. 부분간의 효과도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최종 결과예요. 최종 결과에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일단 투자자들의 좀 반향을 또 일으킬 수도 있죠. 항상 주식은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완전간의 얘기가 나올 때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이 좋고 재료가 임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보다 이렇게 상반기에 최대주가 지분을 늘려놓고 하반기에 악재를 터뜨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재료도 있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이쪽에 러시아 백신 앞으로 하반기 또 승인과 함께 해외 쪽에 공급도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컨소시엄에 또 참여한 기업이죠. 러시아 백신 생산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하반기 부가적인 재료적인 측면에서 부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또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주식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항상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다가 이평선을 뚫고 가는 기업을 봐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묵고리 중양선 일봉이 나오면서 강세 일봉이 나왔죠. 시가부터 종가까지 강했다는 건 이번 주 좀 기대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번 주 전고점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주 중반 추가 반등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자생 가격 전략은 제가 이후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부터 5개월 평선 회복되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이평선들이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차트상 꼭대기권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주식은 바이오 기업들은 난치병 치료제, 미 FDA 임상, 완전간의 이런 부분들이 성공 투자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매 전략 펼치시면 훨씬 더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 있을 공개 방송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수앱지스 공개가 됐습니다. 두 종목이네요.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여러분 꼭 잘 살펴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정리하고 오시죠. 네,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 전략,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이야기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까? 토요일이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M10W 이제 상반기 베스트를 하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뭐 50%, 100% 가는 기업들이 이 두 손가락으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바닥에서 열심히 꼽아드렸죠. 뭐 소프트센, 뭐 파인드엔시도 꼽아드리고 바닥에 있을 때 뭐 진원생명과학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대박주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하반기 바닥권에서 이렇게 엔케맥스 100%, 인스코비 뭐 90% 가까이 그렇게 올라가는 기업들 포착할 수 있게 열심히 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순간은 항상 바닥에서 옵니다. 하단 추세 부분에서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올 때 그럴 때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어디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공명정지위원회 프로필 사진 옆에 보니까 방송 중이라고 빨간 네모 박스 보이고 있으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또한 열려져 있죠. 샵 0988번으로 공명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링크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닝 2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모닝 3부로 함께 연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